우리가 음식을 익혀서 먹으면 나름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리법에 따라 오히려 독소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빵이나 토스트, 군만두 등을 구우면 노릇노릇해지게 되는데 이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는 포도당과 과당, 유당, 설탕이 단백질과 함께 가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 마이야르 반응이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진행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쌀밥의 경우에도 발암물질을 피하려면 120도씨 이상 올라가는 압력밥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경우 맛과 냄새는 더 좋아지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음식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파괴되어 영양 가치가 떨어지고 단백질이 변형돼 단백질의 분해 요소가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보통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지는 않지만 당화로 인해 변형될 경우에는 소화, 분해되지 않은 거대 분자가 몸에 흡수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등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하네요. 또한 12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할 경우 단백질이 과당이나 포도당과 같은 당분과 결합해 당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에이지라는 독소가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에이지는 혈관의 콜라겐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고열로 조리하는 동안 당화가 일어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암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화 현상은 특히 과당이나 치즈 등의 유당과 같은 성분에 의해서 혈관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옥수수 시럽이 탄수화물보다 10배나 강한 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 평소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화 반응의 최종 산물로 생기는 독소는 바로 에이지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이는 음식을 조리할 때 과당이나 포도당, 유당과 같은 단당류와 단백질 혹은 단백질 지방이 반응해서 생기는 독소를 말하는데요. 음식을 통해 이 독소를 섭취할 경우 그대로 몸속 조직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병과 당뇨합병증, 섬유, 근육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화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줄이려면 수분이 있는 저온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조리 시간보다 조리 온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튀기거나 불에 굽는 것보다 찌거나 삶거나 끓이는 조리법이 더 좋다는 것이죠. 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는 경우 과산화지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성분은 암이나 알츠하이머,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산화지질은 다불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많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다불포화지방산은 홍화씨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옥수수 오일, 대두콩 오일 순으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고온 조리 시 올리브 오일이나 땅콩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카놀라유의 경우 땅콩유보다 단 불포화지방산이 많지만 고온에서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알파리놀렌산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열로 요리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온도에 민감한 비타민C나 비타민 B1, 엽산 같은 영양소는 조리하면서 가장 많이 파괴되는 물질인데요. 이런 영양소들은 물에서 오래 끓일수록 손실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령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물에 끓이는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50에서 70%가 파괴되고 고기도 끓는 물에 익히면 타우린의 50에서 80%가 빠져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끓인 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음식을 조리할 때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